안녕하세요. 전기이사 필기 합격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6장이고요. 1장, 2장은 소개하는 내용과 방법, 그리고 3장은 이점인데 3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4장은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세세한 저희 공부 일기인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컨디션 조절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달려도 누구는 50km를 달릴 수 있고 누구는 10km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누구는 90점 맞고 누구는 40점 맞고 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결과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공부 방법과 계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무조건 엄청나게 달릴 거야 하고서 페이스 조절 못하고 막 뛰는 사람 있죠. 그러고서는 결국 10km 달리고 헥헥대고, 그리고 페이스 조절 코칭 당한 사람은 50km를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을 알아야 같은 시간 공부해도 굉장히 효율적이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목숨 걸고 빡세게 공부할 거야, 한 달 동안 해서 무조건 붙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짜 빡센 공부법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빡세고 힘든 스파르타식 자격증을 위한 체계적인 공부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7111 짝 정리법. 간단히 이 이름에 대해서만 소개할게요. 7은 7분 정도 강의를 듣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일시정지한 다음에 백지에다가 방금 한 내용을 자신이 정리해서 적는 겁니다. 그리고 1일이 지나기 전에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그 다음 한 과목이 끝나면요, 그 정리 노트를 가지고 총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이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7111 짝 정리법. 자, 첫 번째, 아까 7분 정도 강의를 듣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백지에 정리해서 적기라고 했죠. 첫 번째, 강의마다 쉬운 구간과 어려운 구간이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딱 7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려운 구간은 2, 3분 정도 듣고요, 쉬운 구간은 15분 듣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어려운 구간은 2, 3분밖에 안 되고 쉬운 구간은 15분까지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정리하시면서 공식이 있으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공식이 있으면 눈 감고 한두 번 정도는 읊을 수 있을 정도로는 한 번씩 끊고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 공식이 반드시 다음 문제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강의가 한 1강에서 3강 정도 강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하시잖아요. 그 단원에 대한 거. 그때 공식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는 홀수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반만 푸시는 거예요. 나머지 짝수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 5번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틀린 문제 있으면 일단은 체크만 하고 가십니다. 체크만 하고 가세요. 그리고 답은 적지 마세요. 답 적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답이랑 식 이런 거는 적지 마세요. 이제 정리하면은 어려운 구간 2, 3분, 쉬운 구간 15분, 공식이 있으면 순간 외우고 가고, 문제는 홀수만 푸시고 틀린 문제는 번호 체크 표시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1일 후에 복습하라고 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복습을 다음날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 딱 시작할 때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노트를, 자신이 정리한 정리 노트를 절대 눈으로 휙 보지 마세요. 이게 휙 보기 쉬운 게 어제 바로 정리했기 때문에 대충 알아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복습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처음 읽는 것처럼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가 외웠던 공식이 있으면은 손으로 가린 다음에 한번 읊어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한 70%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번씩 읊어주시고 암기한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전날 풀었을 때 틀린 문제 있죠. 그 체크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봅니다. 웬만하면 맞으실 텐데 또 틀리는 거는 같은 실수를 해서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가 한번 그렇게 생각한 거는 또 다시 실수하는 생각으로 빠지기 쉬워요, 사람이. 그래서 실수하게 된 원인을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답지 보시고 거기 식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 구간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이 식 조심하기 하면서 식을 그대로 써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가령 공식을 안 외웠다던가 요거는 최악이죠. 또 두 번째, 합성 역류를 구해야 하는데 그냥 더하고 빼줬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유효전류, 무효전류 벡터합을 안 구해줬거나 저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전압을 주어졌는데 그냥 전압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에서 성간전압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제가 쓰는 식에서는 대지전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압을 써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루트 3으로 나눠줘야지 대지전압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공식에 분명히 V가 아니라 E인 것도 아는데 자꾸 전압을 그냥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제발 좀 성간전압, 대지전압 구분 좀 하자 멍청아 막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러면은 실수를 안 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문제를 딱 볼 때 전압을 보자마자 이게 선간이야 대지야 부터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게 여러 개 쌓이다 보면은요 실수하는 오답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뭐 모르는 거야 배우고 공식 외우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런 실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나중에 되게 점수가 많이 안 나오거나 또 그리고 그걸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굳어지면은.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이거를 예방하는 데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잇이나 포스트잇 없으면은 그냥 그 문제에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조심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하면 그 다음날 복습하는 방법이죠. 처음에 정리 노트 아주 천천히 꼼꼼히 읽기, 그리고 공식 부분은 가리고 한번 읊어보기, 체크된 문제 풀어보기, 또 틀렸으면 내가 실수한 원인 쓰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복습을 하면요 맨 처음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꿋꿋이 저를 믿고 해주세요.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처음에만 그래요. 하면 할수록 점점 빨라지고 요령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자 였는데 일주일을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5일, 어떨 때는 10일 후에 했었는데요. 다만 10일까지 안 해도 괜찮아 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수시로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하는데 얼마 시간 안 되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건 금방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에 한 번씩 계속 수시로 체크하면서 계속 복습했어요. 왜? 제가 계속 불안했거든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진짜 아는 거 맞아? 이거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거 맞아? 풀면서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거든요. 전자기학이. 풀면서도 하나 풀어냈다. 근데 뭐 이렇게 쉬운 게 없냐?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의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문제 풀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 인강 강사님이 가르쳐 준 그 부분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주일이라는 시간보다는 처음에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날 한번 복습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개개인마다 좀 다르지만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5일, 어떤 사람은 10일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3일에 한번 해야지 이 불안함이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체크를 수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복습을 바로 시작하셔야 된다. 오늘은 뭐 7강까지 끝낼 거야. 진도 어디까지 나갈 거야.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까먹는 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왜냐? 나중에 문제 틀려가지고 까먹은 게 어딜 까먹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 시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신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별로 일주일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일 정도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한 단원이 끝나면 총복습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 노트를 보고 복습을 하는 건데 자신이 정리한 정리 노트를 보면은 첫날 정리했고 그 다음날 정리했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좀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체크하다가 한 번씩은 더 보셨을 거예요. 총 4번은 보시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단원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번 쭉 다 읽으면서 왜냐 공식 외웠던 거 한 번씩 쭉쭉쭉 암기하니까요. 그리고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4시간 반인가 5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 회로 이론은 1시간? 50분?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네, 수월해집니다. 한번 쭉 급하지 않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홀수 문제 풀다가 체크한 것들 있잖아요. 체크 한 번 한 것도 전부 다 풀어주세요. 이러면은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하루에 70%는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 8시간은 걸리실 거예요. 이거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목에 대해선 이거 절대 80점 아래로 안 떨어진다. 이런 감이 생기실 거예요.
한 과목 끝낸 후 정리 노트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기 2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체크된 문제 전부 풀기. 자, 5번째 7111 짝 정리법에서 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진도를 나가면서 어려운 과목이나 어려운 부분에서 갑자기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과목 진도 나갈 때 갑자기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쉬죠. 쉬셔야 돼요. 슬럼프 오면은 아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도저히 해도 안 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리하라고 하는데 머리가 하얗다. 능률이 안 산다. 이러면은요 쉬셔야죠. 쉬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고 TV 보시는 분도 있고 이러면은 빡세게 공부하는 거 아니죠. 진짜 빡세게 공부하는 거 뭡니까? 복습해야죠. 아니 쉬라는데 왜 또 공부하냐? 뇌만 쉬게 하면 됩니다. 뇌 알고 있는 거 한 번 더 읽는다고 뇌가 그렇게 과부하 걸리진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 하다가 슬럼프가 오면은 그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거 차근차근 한 번씩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복습 어떻게 하냐? 또 정리 노트 읽느냐? 틀렸던 거 한 번 다시 푸느냐? 아니죠. 요번에 좀 새로운 거. 짝수 문제 남아있죠. 짝수 문제 푸세요. 이 정도 해야 난 빡세게 공부했다. 나는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진짜 막 욕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운동을 하세요. 차라리. 다른 거 하면 뇌 쓰는 거예요. 운동하면요. 혈류량도 많아지고 뇌 산소 공급도 많아지기 때문에 뭐 저기 공부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되니까요.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TV 키거나 게임 하잖아요. 시간 훅 가요. 그리고 또 게임이 끝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 게임 하지 말걸. 그러니까 쉬실 땐 어떻게 한다? 짝수 문제를 푸신다.